네, 일단 합격생들 자기소개 좀 부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2019년도 재경직에 합격한 김상규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2019년도 재경직 합격한 유근명이라고 합니다. 예, 이제 시험이 일주일밖에 안 남아서 학생들도 많이 긴장될 텐데 이 시기에 무엇을 하면 좋을지 한번 좀 본인 경험을 토대로 좀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예, 우선은 그 헌법, 언어, 자료, 상황을 이제 시험에서 보니까 아무래도 그 문제들, 과목들을 이제 시간에 맞춰서 실전과 같이 운영을 하는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주 소재는 이제 기출 문제들을 많이 활용했었고요. 아무래도 사설 모의고사는 이제 출제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또는 이제 그 문제 구성이 실제 시험과는 약간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모의고사보다는 실제 기출 문제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저는 19년도 시험을 봤으니까 16, 17, 18, 19년, 그러니까 15, 16, 17, 18년도가 되겠죠. 그래서 그 연도의 문제들을 이렇게 헌원자상 순서대로 이렇게 풀려고 했었고, 특히 15, 16년은 헌법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그때는 다른 모의고사나 실급 문제를 활용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컨디션 관리도 중요해 보이는데 그 유근명 학생은 컨디션 관리를 일주일 동안 어떻게 하셨는지. 네, 컨디션 조절과 관련해서는 실제 시험을 보게 되면은 아침에 일찍 나가서 시험장에 가야 되기 때문에 미리미리 일찍 일어날 수 있게 연습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늘 주무실 때도 10시, 11시 이렇게 일찍 주무시고 아침에 일어나실 때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을 바이오 리듬을 미리 맞춰 나가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시험 전날에는 긴장하고 내일 시험에 걱정돼서 잠을 못 이루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그럴 때는 전날에는 좀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하고 그 몸을 좀 더 피곤하게 만든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전날에 좀 산책도 좀 다니고 그러면서 좀 몸을 피곤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전날에 잠을 잘 잘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헌법에 또 걱정하는 학생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헌법은 어떻게 하셨는지. 예, 저 역시도 헌법을 많이 걱정을 했었어가지고 그 전날까지도 헌법을 좀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과목, 뭐 언어 자료 상황은 조금 공부를 덜 하더라도 또 헌법은 공부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이렇게 저녁 때까지 이렇게 공부를 쭉 해가지고 피로도를 높이는 게 좀 이렇게 잠자는 데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렇게까지 의도를 하지 못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공부를 한다는 차원에서 지금까지 단거나 해놨었던 자료들이랑 이제 모강에서 이제 정오 정도 선지 정오를 이렇게 판단해놨었던 그런 필기해놨던 것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보고 시험장에 들어가고자 준비를 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네, 특히 이번에는 시험이 좀 미뤄졌기 때문에 2월부터 1월, 2월에 많이 준비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시험이 일주일 남았을 때는 잘 외워지지 않았던 정족수 관련 문제나 그런 수치 관련된 문제들을 미리 좀 많이 체크를 해놓으시고 그걸 따로 모아놓으시는 거를 일주일 정도 전에 정리를 해놓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이제 시험 당일날 또 학생들이 그 준비물이 있을 텐데 어떤 것들을 좀 준비하면 좋을지 혹시 꿀팁 같은 게 좀 있을지 한번 본인 경험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저희가 시험 볼 때랑 달리 올해 시험 보시는 분들은 시험 입실하기 전에 손소독을 해야 되고 발열 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유 있게 입실해야 됩니다. 특히 시험실은 7시 20분 이후에 개방하고 9시 10분까지 착석해야 되므로 조금 아침에 여유롭게 나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교통편과 관련해서 평소와 같았으면 지하철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셔도 좋겠지만 시험 날에 좀 피곤할 수도 있고 아침에 일찍 나가다 보니까 비록 시험이 토요일이긴 하지만 아침에 이동하시는 분들과 좀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미리 누가 함께 가실 미리 택시를 같이 탈 분들을 구해서 같이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시험장에 가서 마스크를 좀 계속 착용해야 되는 만큼 지금부터라도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마스크를 쓰고 평소에 쓰고 그것에 적응하는 연습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시험 시행과 관련해서 도시락과 음료를 지참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으니까 이 점 참고하셔서 준비물 챙기실 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험 당일날에는 꼭 필요한 준비물로는 저는 올해는 여분의 마스크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시계, 특히 스탑워치 같은 것을 본인이 평소에 사용하던 것을 가져가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실제 시험장에서 시험을 보다 보면은 색상이 생각보다 좁기 때문에 컴퓨터용 사인펜을 떨어뜨린다거나 수정 테이프를 떨어뜨린다거나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컴퓨터용 사이펜은 최소 4개 이상 가져가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혹시 모르니까 수정 테이프도 3개 이상, 그리고 필기구도 여러 개 가져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신분증 검사를 꼭 하게 되는데, 신분증 검사를 시험 시간 중에 하게 되기 때문에 시험 문제를 열심히 풀고 있는데 시험관이 와서 신분증 달라 그러면 시험 흐름에 좀 집중이 안 될 수가 있으니까 시험 그 책상 옆에 신분증을 붙여놓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테이프를 꼭 가져가셔서 시험 책상 옆에 그런 신분증을 붙여놓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예, 워낙 잘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러게요. 제가 드릴 말씀이 많지는 않은데, 근데 되게 그 금명 씨께서 잘 짚어주신 것 중에 하나가, 이번에는 좀 다 평상시랑 다르게 코로나에 대한 대비가 되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뭐 마스크가 필요하다든지 또는 이제 건물 밖으로 못 나간다든지 그런 요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역시 식사를 할 때 당시에는 뭐 이렇게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밖에 있는 식당들을 많이 활용하곤 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그게 전반적으로 좀 불가능한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금명 씨가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뭐 그 김밥이라든지 이런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도시락들을 미리 챙겨가는 게 더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대신 이제 아침은 좀 자유롭게 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침 드실 때는 좀 이렇게 많이 긴장하실 거니까 좀 소화 잘 될 수 있는 좀 따뜻한 국과 함께 식사를 하고 가시는 거를 권장하는 바입니다. 또한 저 같은 경우는 잠을 굉장히 못 잤어요. 그래서 시험 전날에 막 한두 시간 자고 되게 힘들었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잠자리와도 좀 이렇게 굉장히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많을 것 같은데, 잠 자는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은 원론적으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최대한 긴장을 안 하고 푹 잘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건데, 이제 아무래도 그렇게 한다고 한들 또 이게 의식적으로 자꾸 생각이 나잖아요. 내일 가서 시험을 쳐야 된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머리를 속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금명 씨가 말씀하신 대로 뭐 가벼운 산책이라든지 또는 문제를 열심히 뭐 푼다든지 해가지고 좀 체력을 소비를 한 다음에 잠에 푹 들 수 있도록 그렇게 체력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요. 저 역시도 이제 시험 전에 가볍게 산책을 하거나 또는 이제 그 신림동 이렇게 언덕 돌다 보면 돌만한 곳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언덕도 돌고, 그다음에 그 5호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자리 그쪽 올라가다 보면은 이렇게 또 보이는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서 그냥 내일 가서 잘 보고 오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나니까 조금 그래도 이렇게 위안이 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잠을 못 잤었던 편이긴 했었지만, 그래도 그렇게 하셔가지고 좀 더 체력을 좀 더 적극적으로 많이 소비를 하셔서 푹 주무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가장 중요한 건 마음가짐이니까 너무 떨지 마시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잘 준비해 오셨던 거 발휘하시겠다라는 생각으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그 다음날 시험 날에 진짜 잠을 못 주무실 것 같으면 걱정이 된다면, 저 같은 경우는 하루 정도는 밤에 잠을 주무시지 마시고 한두 시간만 주무시고, 실제 혹시 자기가 그날 컨디션이 안 좋았을 걸 대비를 해서 미리 안 주무셔서 하루 공부를 해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려요. 저도 그렇게 해봤더니 그렇게 해서도 이제 그런 극한 상황 속에서도 피셋을 풀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상규 씨는 시험 당일에 뭐 보실 거 뭐 가져가셨나요? 저는 볼 게 헌법 일단 봐야 되니까 제가 단권안에 나눴었던 헌법 책이라든지,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언어에서 자료 넘어갈 때 쉬는 시간이 워낙 길다 보니까 그 자료에 대한 감을 잊어버릴까 좀 걱정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분의 자료 문제들을 한 가져갔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었던 문제는 한 10문제 내외 정도를 가져갔었고, 그마저도 어려운 문제보다는 좀 쉬운 문제들 있죠. 좀 익숙한 기출문제라든지, 괜히 이거 풀어봤는데 틀리면은 좀 마음 상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까지 생각을 해서 그냥 가볍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을 지참했었습니다. 금명 씨는 혹시 뭐 가져가신 거 있으세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시험 날에 그 공부할 자료는 그렇게 크게 가져가진 않았었거든요. 저 같은 경우 헌법 조문과 같은 경우에는 550체에서는 조문 문제가 많이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조문은 시험 직전까지 보려고 노력을 했었고요. 그리고 시험장에서 그게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는데, 시험장에서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쉬는 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각자 선택에 각자 하시던 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당일날 시험 운영할 때 어떤 노하우나 뭐 이렇게 간단한 팁 같은 거 있으면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간단한 팁이라고 하기는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그래도 제 개인적인 경험을 좀 살려서 말씀을 드리면은, 아무래도 피셋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워낙 많이 이제 부족한 시험이고 또 정확도를 또 그만큼 많이 요하는 시험이잖아요. 그래서 저의 경우에는 이제 시간을 너무 구애받지 않고 좀 내가 풀 수 있는 문제들을 좀 많이 풀자라는 생각을 원래 가져갔었어요. 그래서 푸시다가 만약에 막 말려요. 이건 풀 수 있는 문제 같은데 너무 계산도 많이 필요하고 도저히 방법도 생각이 안 나고, 그럼 과감하게 그 문제를 건너뛰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어디까지나 그 시험을 지배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저는 평상시에 생각을 했었고, 다른 분들도 약간 공감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만약에 그 어떤 한 두 문제에 많이 걸려가지고 제가 지배하고자 했었던 그런 그 계획과는 완전 다르게 가게 된 경우에는 그 시험을 완전히 망하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한두 문제 때문에 떨어진다라고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지금 한두 문제 못 푸는 거를 현명하게 잘 운영하는 것이 오히려 점수를 끌어올리고 합격에 더 다가가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마음 편하게 생각하시는 게 오히려 전략적으로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시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법률저널 모의고사를 포함해서 이제 모의고사 이제 푸시는 연습들을 많이 하셨을 건데 실제 시험은 이제 아무래도 모의고사 운영하시는 거랑 살짝 다르세요. 조금 더 쉬는 시간도 많이 주어지고 그다음에 헌법이라든지 언어가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해서도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으니까 특히 5급 공채의 경우에는 헌법을 25분 응시를 한 다음에 언어를 90분 응시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사이에 쉬는 시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헌법 같은 경우에는 그 25분 동안 온전하게 헌법만 응시를 하셔야 하시고요. 그다음에 언어는 당연히 보실 수가 없으신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25분 뒤에 본령이 한번 울리잖아요. 막 때리르 울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언어를 푸시되 헌법도 혹시 못 푸신 분들은 이제 헌법도 같이 푸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전 이제 2018년에도 시험을 쳤었는데 그때는 헌법을 좀 어렵게 저도 느꼈어서 그런지 25분을 넘겨서 풀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좀 언어 한 1, 2분 정도 손해를 보고 계속 헌법을 푼 다음에 마킹을 했었던 기억이 있어서 그렇게 응시하셔도 뭐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2018년도 시험에 응시했을 때 상황 판단 영역에서 문제 하나가 잘 풀리지 않아서 그 문제를 붙잡고 있었다가 시험 운영을 망친 기억이 있는데요. 그 유명한 영화 기생충에서 보셨다시피 시험은 기세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특히 상황 판단 영역 같은 경우에는 시험 문제를 풀 때 이 문제를 풀지 말지에 대한 선택도 물론 중요하기 때문에 실제 시험장에서 이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고 걱정하지 마시고 그 문제는 과감히 넘어가시고 다른 문제에 시간을 투자하시는 게 현명한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시험장에서 휴식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실지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거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시험장에서 굉장히 쉬는 시간이 길어요. 쉬는 시간이 있고 시험지를 받고 나서도 실제 시험이 시작하기 전까지 쉬는 시간이 엄청 많은데 그때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오로지 책상과 자기 자신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때는 평소 본인이 잘 하던 실수 같은 것들을 되뇌이면서 이번에 다만 예외 조건을 잘 봐야지. 이번에 어느 수치를 잘 봐야지. 옳은 것 옳지 않은 것 잘 구분해야지. 이런 것들을 속으로 계속 되뇌이면서 스스로에게 마인드 컨트롤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금명식 역시 상황 판단 원래 전문으로 잘 하시는 분이라서 또 실제로도 상황 판단 점수가 굉장히 좋은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상황 판단에 대한 얘기를 잘 해주셔서 저는 뭐 자료 해석에 대한 약간 이야기를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자료 해석 역시 저도 이렇게 오답 노트 같은 걸 좀 준비를 해갔었어요. 그래서 많이 하는 실수들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방금 전에 말씀하셨었던 뭐 옳은하는 구분하는 거랑 뭐 퍼센트랑 퍼센트 포인트 실수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은 항목수 셀 때 뭐 기타라든지 전체 항목수 세지 말기 이런 것들을 막 기록해 놓은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아무래도 긴 쉬는 시간 동안 미리 이제 시간을 활용해가지고 보면은 좀 시험 볼 때도 또 이렇게 한번 봤다, 정리해 나간 거 봤다. 이제 그런 것만으로도 이제 안정감을 갖게 되니까 또 실제로도 도움이 될 수도 있고요. 저의 경우에는 그때 오답 노트 썼던 것 중에서 한 문제 정도를 실전에서 그 오답으로 연결되지 않고 잘 잡았거든요. 그런 식으로도 또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으니까 이제 그런 쉬는 시간들을 잘 활용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평소에 시험지 문제를 푸시던 방법이 있잖아요. 상황 판단 영역과 같은 경우에는 퀴즈 문제를 마지막에 풀고 나머지 문제는 먼저 푼다든가 그런 방식이 각자마다 방식이 있을 텐데 시험장에서 다른 방법을 적용하려 하지 마시고 본인이 푸시던 대로 푸셔야지 더 결과가 좋을 테니까 그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전에서는 에너지 소비가 많아서 그럴 텐데 당이 떨어진다거나 뭐 간식 같은 건 준비 안 하셨나요? 저의 경우에는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한 40분 정도 시험 운영을 한 다음에 또는 20문제 가량을 거의 가까이 풀었다. 또는 뭐 사실 20문제를 거의 푸는 경우는 없고 한 1번에서 20번까지 문제 운영을 했으면은 한 중간에 한 1, 2분 정도 쉬는 시간을 잠깐 가졌었거든요. 저는 사실 중간에 마킹을 하는 스타일이었는데 그 시간이 부담스러우시면 잠깐 쉬는 한 10초에서 20초 정도? 그 시간 동안은 약간 숨을 돌리실 수 있잖아요. 약간 이렇게 뭐 이렇게 머리도 하고 기지개도 펴고. 근데 그 동안에 이제 전 초콜릿 같은 걸 조금 먹었었어요. 그래서 그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제 시중에 보면은 그 큐브 형태로 생긴 조그만 초콜릿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한 두세 개 정도 미리 꺼내놓고 그 중간에 잠깐 이렇게 먹고 하는 방법도 활용을 했었죠. 네, 저 같은 경우에도 뭐 바카맛 캔디 같이 좀 이제 정신을 좀 차리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사탕 같은 걸 좀 챙겨가서 쉬는 시간에 저는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 피셋은 아무래도 멘탈 싸움인 것 같은데 그 시험 볼 때 그 마인드 컨트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좀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실제 시험장에서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거는 시험 문제를 푸는 자신의 실력이겠지만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이 있잖아요. 옆자리 사람이 시끄럽다든지 갑자기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든지 그런 부분에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 저는 시험 그 피셋 공부를 할 때 일부러 노래 같은 걸 듣거나 아니면 일부러 뭐 다큐멘터리 같은 거를 틀어놓는다거나 아니면 유튜브 동영상을 귀에다 꽂고 시험을 모의고사 강의를 풀었던 적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일부러 실제 시험자가 비슷한 상황, 그러니까 일부러 극한 상황을 유도를 해서 그렇게 문제를 푸니까 저는 도움이 되더라고요. 주위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도 집중해서 풀 수 있으니까 그런 방법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제 시험을 들어가 보시면 점심을 아침에 되게 이른 시간에 언어논리 시험을 보게 되고 점심을 먹고 굉장히 많이 쉰 다음에 자료 해석을 보고 또 그 뒤에 쉬는 시간이 엄청나게 길게 있는 다음에 상황 판단 영역을 보게 되는데 상황 판단 영역을 볼 때쯤이면 시간이 3시가 넘어가서 그리고 앞에 두 시험을 이미 본 상태이기 때문에 몸이 굉장히 피곤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상황 판단 영역은 실제 공부를 할 때도 저녁을 먹고 몸이 좀 피곤한 상태에서 모강을 푼다거나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해서 실제 시험과 유사한 상황에서 연습을 할 수 있도록 대비를 했었습니다.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을 잠깐 드렸었던 잠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하고 싶거든요. 저는 잠 조절을 하겠다고 했었는데 결국에는 또 실전 전날에는 한두 시간밖에 잠을 못 자는 바람에 결국 잠 컨트롤을 실패를 하는 편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문제는 제 마음을 계속 갉아먹었었어요. 그러니까 가는 내내 내가 잠을 못 자가지고 혹시 상황 판단 같은 데서 혹시 힘을 못 쓰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그리고 또 그 전년도에 또 잠을 역시 못 잤었어가지고 그때 잠을 못 잤었던 것이 상황 판단에 약간 낮은 점수로 연결이 되었다 보니까 더 의식을 많이 했었는데 그 19년에는 좀 생각을 바꿨었어요.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뭐 다른 사람들도 피곤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잠깐 해보았었고 무엇보다 막 그 간장약이라든지 그 에너지 확 나는 뭐 그런 약들 있잖아요. 그런 약들이나 아니면 뭐 그 카페인 음료 같은 거 있죠. 그런 걸 좀 막 먹고 갔었어요. 그러고 났으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그냥 했으니까 오늘 하루 정도는 버틸 수 있어 라는 생각도 했고 뭐 이렇게까지 했는데 올해도 점수 안 나오면은 뭐 그냥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어쩔 수 없지라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 그런 식으로 잠을 좀 못 자신다 하더라도 하루 정도까지는 그래도 버텨지더라고요. 솔직히 아침에 가는 시간은 조금 피곤한데 시험장 들어가서 이제 언어 풀고 헌법 푸시는 동안에는 피곤한 걸 사실 잊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오후 6시까지 딱 끝내시고 한 18시간만 딱 버티시고 이제 그 이후로는 그냥 집에 가서 푹 주무시면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하니까 또 버텨지더라고요. 그래서 18년에 비해서는 19년에 조금 더 잠과 관련된 컨트롤은 더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헌법 탈락이라든지 또는 이제 마스크를 쓰다 보니까 집중이 안 되는 등 이제 여러 가지 집중을 저해하는 요인들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가장 이상적인 건 헌법을 잘 보는 거지만 설령 못 봤다고 하더라도 그냥 일단 헌법 될 거야. 설령 내가 집에 간다고 한들 혹시 60점을 넘으면 어떡해? 라는 그런 막연한 생각을 갖고서라도 끝까지 완주를 하시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진짜 상황 판단까지 다 시험 치르시고 채점 나름대로 하면서 그래도 좋은 성과를 거둬가실 수 있는 자신이 있으신 분들이니까 그런 자격이 있으신 분들이니까 끝까지 꼭 시험 잘 응시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시험 보는 중간에 계속 전에 봤던 과목이 생각이 나실 수도 있는데 이런 거는 평소에도 그 마인드 컨트롤 잘 하셔가지고 지나간 건 지나가는 대로 그리고 앞으로 볼 거에만 집중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험 당일에 그렇게 좀 새로운 상황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거 뭐든지 미리미리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밥도 그날 점심에 먹을 걸 미리 먹어본다든가 아침 먹을 것도 미리 먹어본다든가 그런 식으로 미리미리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1차 시험도 연기되고 계획했던 거랑 다른 스케줄로 인해서 많이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지금까지 열심히 하셨으니까 이런 위기가 곧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서 몇 달 더 공부했으니까 성적이 더 오를 거다. 이번에 한 번에 붙을 수 있을 거다. 그런 자신감을 가지시고 좋은 성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험장에서는 초인적인 힘이 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시험장에서 좋은 성과 거두셔서 연설에서 뵀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 또한 그 코로나 이번 사태를 보면서 저희들이 경험했었던 그 불확실성, 그런 불안함, 그 이상의 불안함과 불확실성을 안고서 지금까지 계속 근근히 공부를 해오셨을 것 같아서 정말 저도 되게 그 경의를 표하고 정말 너무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해요. 여러분들 그만큼 진짜 합격이랑 그다음에 최종 합격까지 싹 다 거머쥐실 수 있는 좋은 그런 실력과 그다음에 자격까지 다 갖추고 계시니까 분명히 올해 시험 좋은 결과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2주일 동안 남은 시간 동안 그냥 푹 주무시고 그리고 남은 공부 잘 하셔서 꼭 합격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